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네. 요즘 미 대선이 참 핫합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누가 될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네. 딱 누구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네. 이 시점에 매니저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주에 최대 이벤트인 미 대선이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 네. 예상과 다르게 또 그리고 6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미선물 네. 또 폭등하고 있고요. 또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선물이 현재 지금 4%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 시장 또한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또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네. 또 그리고 바이든 관련해서는 사전 투표도 거의 뭐 1억 투표 이상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우리가 지금부터 결과를 예측하고 관련 수혜주들을 무조건 따라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누가 되든 간에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트럼프가 다시 한번 우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미중 갈등 수혜 섹터들,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샘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대북주들 또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 거란 모멘텀에 뭐 대아티아이, 아난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로 어제에도 전일도 제가 그린뉴딜 관련 종목들을 좀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네. 이유는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밀고 있는 친환경 정책과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교집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은 피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상승이 나온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안정적인 것이지 네. 오늘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일은 우리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를 예측하고 베팅을 하기보다는요. 누가 되든 간에 안정적인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미리 또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개표 중에 있고 누가 네.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당연히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혹시 오늘 달릴까 말까에 들고 오신 종목들도 혹시 그런 종목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또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로 두 종목을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궁금한 종목들 만나기 전에 네. 우선 종목 리뷰 먼저 해봐야겠죠. 맞습니다. 우선 지난주 목요일에 윙이푸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국 네. 기업주 섹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제가 컬러레이와 함께 윙이푸드를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만한 중국 기업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뭐 중국 소비주인, 뭐 화장품 관련 섹터, 엔터주도 있지만은 중국 기업주만큼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섹터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컬러레이도 말씀드리자마자 상한가가 진입했었고 거의 뭐 40에서 50%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다가 후속주로 제가 윙이푸드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육 가공 중국 내 1위 업체고요. 중국에서 140년 전통의 가장 역사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수혜 섹터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만 13%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가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5G 관련 섹터에 좀 수급이 집중되고 IT 관련 종목들에 수급이 집중되면서 개별 섹터인 중국 기업주인 윙이푸드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였던 1,620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해줬고 오늘 고가가 1,675원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컬러리의 후속주인 윙이푸드도 연이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다음번에도 중국 기업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차 목표가는 1,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었고 익절가를 제가 잡아드릴게요. 지금 현재 1,53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익절가를 제가 1,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를 1,500원, 혹시 홀딩 중이신 분들은 1,500원 라인대를 잡고 다시 한번 제가 1차 목표가를 잡아드렸던 1,62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윙이푸드 익절가는 1,500원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거래일에 짚어드렸던 종목들도 리뷰를 해볼게요. 우선 한국정보인증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모바일 신분증 관련해서 우리가 라온CQ와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한국정보인증이다 말씀드렸었고요. 네. 전일 제가 이 자리에서 그린 뉴딜 관련 섹터는 보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패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뉴딜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또 디지털 화폐의 또 후속 섹터인 모바일 신분증 관련
가장 대표 종목인 한국정보 인증을 설명드렸었는데 전일도 강했고요. 지금도 강보합권 내의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흐름 유지되고 있고 모바일 신분증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출발하는 또 정책 수혜 섹터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목표가를 8,4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었고 2차 목표가는 9,3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6,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만약에 시장 변동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7,0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이니까요.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CJ시푸드도 또 한 번 들고 와 주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려서 거의 6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재매수에서 또 한 번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전일 말씀드렸었는데 전일 종가 무렵에 이제 사조시푸드와 CJ시푸드가 일제히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매수하고 매수가 위로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장 막판에 좀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주 안정적인 모습이고 현재 매수가 위에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 간편식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고 수산물 가공업체 1위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에 상장 예정인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저 관련해서 더본코리아가 상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뭐 직접적이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현재 백종원 관련 수혜주로도 묶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일본에서 또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반출했을 때 그에 따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5,150원 라인대를 제가 잡아드렸고 2차 목표가는 5,7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4,2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었는데 4,250원에서 4,3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CJ시푸드까지 네. 오늘 3가지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계속해서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만큼 좀 흔들릴 수 있는 현재 맞습니다. 시점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좀 딱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섹터로 열어볼 것은 어떤 섹터일까요? 첫 번째 섹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 대선이 지금 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트럼프 승리 수혜 섹터입니다. 트럼프 승리 네. 우위스. 이 트럼프 승리 수혜주는 조금 위험한 수혜주 아닐까요? 그런데 네. 이 시점에서 우선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라는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이 승리를 했을 때, 재선에 성공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유니온, 중국 미중 간의 갈등 수혜 섹터인 히토류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대두 관련 종목이 샘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일제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동안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금 경협주까지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게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시적인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재료 노출로 인해서 그리고 오히려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트럼프 승리 수혜 섹터를 우리가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을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 바이든 대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강하게 상승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누가 당선되든 간에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그 공략주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한국 화장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네. 화장품 대장주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신 거죠.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모멘텀 정리해 주실 거죠? 네, 일단 한국 화장품을 왜 트럼프 승리 수혜 섹터인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한국 화장품은 우리 국내 대표적인 한국 화장품의 중견 기업입니다. 화장품의 중견 기업이고요. 대표적인 OEM, ODM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의 사실상 가장 대표적인 어떤 신물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가 사실상 원래 중국 소비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거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근데 왜 중국 소비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했을 때 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sektor라고 판단이 됐냐면은 어제 전일 사실 이제 시장 때문에 살짝 묻혔는데요. 이낙연 더불어당 대표와 그리고 중국의 주한 중국 대사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중 회담 관련해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었는데 중국 대사가 시진핑 방안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연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방안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은 이제 탈중국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변국이라든지 동맹 국가들이 일제히 탈화의 탈중국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다시 한번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또 우리 한중 관계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오히려 지금 연내의 시진핑 방안의 어떤 속도가 더 빨리 조속히 이뤄질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을 우호 국가로 빠르게 좀 선점하기 위해서 오히려 속도를 좀 더 빨리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지금 주변 국가, 유럽 국가들이 지금 탈중국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을 우호 국가, 동맹 국가로 계속 하기 위해서 더 오히려 방한 시기를 조율을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연내에 방한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오히려 방한 시기, 그 날짜가 다시 한번 나왔을 때 확정됐을 때 그에 따른 모멘텀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미중 간의 갈등은 오히려 약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는 개별적인 모멘텀, 시진핑 방안에 대한 모멘텀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 또 일본, 또 아세안, 또 미국에도 수출도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트럼프 관련 수혜 섹터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당선이 됐을 때 오히려 시진핑 방안의 어떤 시기가 굉장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히려 한국 화장품을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승리 수혜주를 다루고 있는데 또 때마침 속보로 6대 경협주 중 5곳에서 트럼프가 우위이다라는 또 속보가 나와서 참 신기한데요. 지금 한국 화장품 4%대 상중 중에 있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일단 할게요. 현재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아직 지금 표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한번 시장이 한번 일시적으로 또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15,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 부인 15,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이제 16,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직전 고점대 라인대인 16,5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손절 라인대는 바로 이 박스권 하단 부인 12,2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12,500원 라인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1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화장품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 두 번째 섹터도 대선과 관련이 있는 섹터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이 다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바로 5G 섹터입니다. 5G 섹터. 오랜만에 계속적으로 상승 이어지고 있는 섹터인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올라타야 되는 순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5G 관련해서는 또 사실상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의 유일한 경합이 겹쳐요. 내년부터 이제 5G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1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1조 3천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불확실성 해소로 그리고 또
5G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현재 시점에서는 5G 섹터다라고 판단이 돼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5G 섹터 내에서 대장주를 노려도 될 네.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5G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서진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네. 달릴까 말까에서도 한번 본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스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꽤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7.45% 상승 중에 있는데요. 네. 어떤 재료들을 들고 오셨죠? 네, 누가 되든지 간에 국내외 5G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작용될 거고요. 네. 일단 통신 장비 관련해서 소형 중계기, 기지국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G 외에도 통신 장비, 또 휴대폰, 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배터리 케이스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G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이 또 고점 대비 13% 이상, 또 9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연이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5G 섹터가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2차 전지 섹터와 또 IT 섹터, 또 5G 섹터가 시장 하락과 함께 같이 좀 조정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히려 또 시장이 이제 안정화되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국내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한 주입니다. 뭐 대주주 양도세 강화 조치도 현행 유지 방침이 나왔고요. 그리고 네. 또 미국 대선, 가장 굵직굵직한 이벤트였던 미국 대선도 불확실성이 오늘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현재 구간에서 큰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빠르게 안정을 찾고 큰 반등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도 5G 섹터가 오히려 안정적이다라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누가 되든 간에 또 5G 인프라 구축 또 1조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5G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보자는 관점에서 달리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5G 섹터 네. 그 내에서 서진 시스템. 그러면 네.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요. 여러분들이 네.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차 매수가는 41,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시장이 한번 또 일시적으로 또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38,5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47,500원 라인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2,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 매수는 41,000원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매니저님과 나누고 싶은 분들은 무료 방송 찾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MBN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지금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이 오늘 이제 드디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안정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MBN골드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셔서 또 매니저님과 친구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오늘 강한 상승장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절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오후 4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